매일 최소 10명의 노인이 욕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그것이 바로 당신이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당신은 목욕과 쓰러짐이 무슨 상관이냐고 의아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냄새 문제일 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몸의 일부 부위는 99%의 노인들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씻거나 자극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하려면 단순히 깨끗이 닦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쇠약한 몸과 100세까지 건강한 몸을 가르는 열쇠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고 돌봐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몸에서 황금 부위라 불릴 5곳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단 5분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값비싼 보약보다 더 강력한 비밀입니다. 소화를 돕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숙면을 취하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아마도 당신은 놀라실 겁니다. 평생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늘 방치된 부위였고 그곳이 바로 당신을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게 지켜줄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친근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5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는 순서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단 몇 분만 꾸준히 실천하면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값진 일입니다. 첫 번째 위치는 바로 손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손을 몇 번이나 씻으시나요? 아마도 굉장히 자주일 겁니다. 한국인은 원래 청결하기로 유명하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매 끼니 전후, 외출 후, 화장실 사용 후에도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손바닥을 깨우는 올바른 세척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작은 손바닥 안에는 수천 개의 신경이 존재해 모든 내장 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손 하나에 우리 몸 전체의 축소판 지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전의 김 씨라는 70대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거의 10년 동안 소화불량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도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병원과 의원을 이곳저곳 전전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손을 잡아보니 얼음처럼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손을 다른 방법으로 씻어보세요. 목욕할 때 그냥 비누칠만 하지 말고 따뜻한 물줄기 아래에서 손뼉을 치듯 씻고 엄지와 검지 사이의 혈자리를 꼭 눌러주세요.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따라해 보았습니다. 2주 후 그는 놀란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속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제 밥 먹는 게 두렵지 않아요. 듣기에는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손바닥은 단순히 피부와 살로만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약 7,000개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으며 위, 간, 심장, 폐와 소화기관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이 자극을 받으면 신경계가 즉시 반응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내장이 더 리듬 있게 작동합니다. 일본의 연구진은 100세 이상 장수 노인 100명 가운데 90명이 매일 특별한 손 마사지와 세정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손바닥을 올바르게 자극하기만 해도 체내 혈류 속도가 30%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이 잘 돌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잠도 깊어집니다. 과학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손은 마치 전기 스위치와 같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집 안에 불이 환히 켜지고 끄면 집 전체가 캄캄해집니다. 우리의 내장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방치되면 그 스위치는 결코 켜지지 않고 몸은 점점 지쳐가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목욕할 때 따뜻한 물줄기 아래에 손을 내밀고 30초 동안 힘차게 손뼉을 치세요. 들리는 짝짝 소리는 단순히 손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혈액이 돌기 시작하고 몸이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 즉 합곡혈을 세게 눌러주세요. 5초간 유지한 후 반대편도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만약 손을 만졌을 때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몸이 이미 혈액이 원활히 돌지 못하고 내부 장기가 에너지를 잃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손은 단순히 무언가를 잡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당신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손 이외에 다리가 튼튼하게 걸을 수 있을지 여부를 좌우하는 또 다른 열쇠 같은 부위가 있다는 사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제4의 위치입니다. 제가 반드시 경고드려야 할 네 번째 위치는 바로 무릎 뒤쪽, 즉 오금입니다. 목욕할 때 당신은 얼마나 자주 오금을 꼼꼼히 문지르시나요? 대부분은 대충 물만 흘려보내고 그것으로 충분히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곳은 다리의 배수구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몸은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다리가 붓고 걷기가 무거워지고 무릎이 아프며 심지어 몇 주 만에 힘이 빠져 걸을 수조차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60대 후반의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지만 저녁만 되면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그저 다리를 높이 올려놓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2주 뒤 다시 찾아왔을 때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지친 얼굴로 다리에 전혀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의 오금을 만져보니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배수구가 막혀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불필요한 체액과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해 다리가 점점 더 약해진 것입니다. 제가 따뜻한 물과 간단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린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는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지팡이 없이도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보셨죠? 오금은 단순한 관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림프절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몸속의 쓰레기 처리장과도 같습니다. 그 역할은 노폐물, 세균, 불순물을 모아 순환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곳이 막히면 쓰레기가 쌓여 붓기와 염증을 일으키고 무릎이 아프며 심지어 다리 전체가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워집니다. 독일의 과학자들은 단 1분간 오금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림프 흐름이 2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막힌 하수구가 뚫려 더러운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오금의 순환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정상보다 다리 부종 위험이 6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값비싼 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며 매일 저녁 욕실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샤워기에 물줄기를 무릎 뒤쪽에 직접 댄 후 따뜻한 물이 30초 동안 오금을 흘러내리게 하십시오. 따뜻한 물줄기는 마치 뜨거운 물로 막힌 하수구를 뚫는 것처럼 내부의 막힘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 내 손가락을 오금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약 30초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은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딱딱한 덩어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다리가 점점 가벼워지게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거나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는다면 그것은 오금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국의 노인 10명 중 8명이 오금이 막힌 상태로 살고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나이 들어 다리가 약해지고 붓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쓰레기 배출 시스템이 이미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오금을 부엌의 하수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수구가 뚫려 있으면 물이 술술 빠지고 부엌은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막히면 악취가 올라오고 더러운 물이 역류하며 부엌 전체가 세균 덩어리가 됩니다. 우리의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금을 관리하면 독소가 빠져나가 몸이 가벼워지고 방치에 막히게 되면 머지않아 다리는 당신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욕실에 들어가실 때 반드시 오금을 위해 단 1분을 투자해 보십시오. 다리는 곧 독립의 뿌리입니다. 다리가 튼튼해야만 직접 장도 보고 계단도 오르며 손주와 함께 공원도 갈 수 있습니다. 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온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또 다른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위치, 사타구니입니다. 쉽게 말해 사타구니는 교차로입니다. 상체에서 내려오는 혈류와 하체에서 올라오는 혈류가 만나는 곳이죠. 이 교차로가 뚫려 있으면 몸은 매끄럽게 돌아가지만 막히면 흐름이 차단되어 하체가 차갑게 식고 다리가 점점 약해지며 밤에 자주 소변을 보고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몸이 쇠약해집니다. 저는 광주에서 이른이 넘은 한 노인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일 밤 5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해 아침이면 지쳐있고 식사 맛도 전혀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진찰해 돌을 때 그의 사타구니에 손을 대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교차로가 막혔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목욕할 때 따뜻한 물을 사타구니에 쐬어주고 손으로 몇 번 가볍게 눌러준 뒤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쓸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 눈빛은 환해지고 목소리는 활기찼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한 번만 화장실에 갑니다. 아침까지 깊이 자고 몸이 젊어진 것처럼 건강합니다. 왜 사타구니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이곳이 몸 전체에서 가장 큰 림프절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콩알만한 이 림프절들이 면역력의 약 7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 작동할 때 몸은 세균, 바이러스, 심지어 암세포까지 더 효과적으로 막아냅니다. 하지만 사타구니의 림프 흐름이 막히면 방어 체계 전체가 약해집니다. 게다가 혈액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못해 다리가 차갑게 식고 근육은 빨리 힘을 잃으며 움직임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타구니의 냉기가 오래 지속되면 활동 수명이 최소 8년은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원래라면 80세까지 걷고 계단을 오를 수 있었을 사람이 75부터 지팡이에 의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욕할 때 따뜻한 물줄기를 속옷 라인을 따라 사타구니 좌우에 각각 30초 정도 쐬어주십시오. 퍼져나가는 따뜻한 감각이 이 교차로를 깨웁니다. 그 다음 두 손으로 사타구니를 부드럽게 눌러주되 약 5초씩 5번 반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약 10번 쓸어내리면 흐름이 시원하게 열립니다. 모두 합쳐 1분 남짓이지만 그 효과는 하체 건강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사타구니를 두 지역을 잇는 다리에 비유합니다. 다리가 튼튼하면 차량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고 양쪽 모두가 발전합니다. 그러나 다리가 무너지면 한쪽은 막히고 다른 쪽은 굶주려 균형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타구니가 잘 관리되면 다리는 따뜻하고 몸은 힘이 넘치며 잠도 평안해집니다. 하지만 이곳이 차갑고 막히면 당신은 점점 움직일 힘을 잃고 몸은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는 반드시 사타구니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민감한 부위라고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당신이 앞으로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의자에 앉아 다른 사람이 대신 걸어주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지를 결정하는 혈액순환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혹시 사타구니 외에 뇌로 혈액을 올려보내는 마지막 관문이자 기억력, 정신의 맑음, 그리고 노년 치매 위험까지 좌우하는 또 다른 부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위치로 가겠습니다. 바로 목덜미입니다. 지금 당장 목덜미를 만져보십시오. 만약 딱딱하고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다면 그것은 뇌로 충분히 혈액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가 피를 공급받지 못하면 건망증이 시작되고 어지럼증이 잦아지며 결국 치매 위험이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잘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망각 뒤에는 뇌로 가는 유일한 길목, 바로 목덜미가 막혀 있는 현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잃은 살해 한 할머니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뭘 하려던 건지 금세 잊어버려요. 심지어 손주의 이름도 잘못 불러서 온 가족이 걱정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목덜미에 손을 대보니 돌처럼 굳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피가 막혀 뇌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만 풀리면 머리가 훨씬 맑아질 겁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따라해 하신 후 다시 찾아와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이제는 손주 이름을 잘못 부르는 일도 없답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전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오직 하나의 길로만 피를 공급받는데 그 길이 바로 목, 특히 목덜미입니다. 만약 목덜미 근육이 굳어 혈관이 눌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최대 37%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미국의 한 대형 대학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도시가 에너지 공급의 3분의 1을 잃는다면 모든 활동이 멈출 것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뇌졸중과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성 치매 환자의 70%가 목덜미가 돌처럼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목덜미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유지하면 뇌가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아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나이 들어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목욕할 때 샤워기의 물줄기를 목덜미에 직접 대고 뜨거운 물을 1분간 흘려보내십시오. 열기가 근육을 풀어주고 혈관을 열어 마치 병목이 풀리듯 혈류가 시원하게 흐릅니다. 목욕 후에는 양손을 목덜미에 대고 목 아래에서 위쪽으로 약 1분간 쓸어 올리십시오. 그 동작은 마치 뇌로 가는 길을 곧게 펴주는 것과 같습니다. 강하게 주무를 필요는 없고 편안할 정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목덜미는 뇌로 피를 보내는 관문이라고. 이 문이 닫히면 뇌는 굶주려 기억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문이 열리면 피가 뇌로 차오르고 머리가 환하게 밝아져 젊음을 되찾은 듯한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버근함, 뻣뻣한 목덜미, 순간적인 어지럼증 같은 작은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뇌로 가는 문이 막히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샤워할 때 꼭 2분을 목덜미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 1분, 손길 1분, 단지 그것만으로도 노년의 지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알고 싶으십니까? 맑은 두뇌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 깊은 수면, 강한 면역력까지 좌우하는 또 다른 부위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제1의 위치, 몸의 중앙 보일러실에 비유되는 곳이며 지금 제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몸 한가운데 대부분이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건강 전체의 중앙 보일러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치, 즉 흉골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부위입니다. 이곳은 스트레스, 불안, 불면증, 소화불량이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명치가 꺼지면 몸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식사도 맛이 없고 밤에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무기력하고 머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저는 서울에서 60이 넘은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절망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3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제가 조금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약도 소용이 없어요. 밤새 눈을 감고 있어도 전혀 잠들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명치 부위에 손을 얹어보니 단단한 덩어리가 돌처럼 굳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바로 이곳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잠을 못 주무신 겁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잠이 돌아올 것입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지시에 따라 해보셨습니다. 단 2주 후 다시 찾아오신 그분은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 약도 없이 단숨에 푹 잤습니다. 이렇게 잘 잔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이것은 결코 황당한 기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명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긴장할 때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면서 이 부위의 근육이 단단히 수축되어 마치 밸브가 꽉 잠긴 것처럼 됩니다. 그 결과 소화기관은 불편해지고 위가 무겁게 눌리며 뇌는 이완되지 못해 잠에 들지 못합니다. 반대로 명치가 따뜻해지고 달래지면 몸은 즉시 안전 신호를 받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가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소화가 편안해지고 수면은 깊고 평화로워집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명치가 단단하거나 작은 혹이 있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가지고 있어 불면증과 소화장애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의 조사에서는 이 부위를 꾸준히 자극하기만 해도 장내 유익균이 60%까지 증가하고 면역력이 3배 강화되며 불면증 환자의 72%가 단 2주 만에 숙면을 되찾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한국의 노인 44%가 명치에 딱딱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불면증, 더부룩함, 불안 등을 그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욕 후 몸이 따뜻할 때 두 손바닥을 명치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1분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보십시오. 따뜻함이 퍼져나가면서 몸의 중앙 보일러가 다시 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당겨보세요. 이 동작을 5번 반복하십시오. 단 2분이지만 그 사이 몸은 이완 신호를 받아 머리는 차분해지고 위장은 가벼워지며 잠은 훨씬 쉽게 찾아옵니다. 명치를 온 집안을 드는 보일러라고 생각하십시오. 보일러가 꺼지면 집은 차갑고 어둡습니다. 보일러가 불타오르면 집은 따뜻하고 환해집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치가 잘 관리되면 다른 모든 기관이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불면증이 오래가고 위가 아프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매일 밤 이 보일러를 켜서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몇 살은 젊어진 듯한 활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5가지 핵심 부위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손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그리고 명치.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목욕할 때 넘어짐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최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3명 중 1명은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욕실에서 미끄러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수만 건이 매년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며 이는 평생을 누워 지내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 숫자는 욕실 안전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된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요?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전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욕실은 너무 익숙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더 방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욕실 입구와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작은 매트 하나 식사 몇 끼 값밖에 하지 않지만 그것이 평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실 손잡이는 기력이 약한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60세 이상 모든 사람의 동반자입니다. 들어가거나 나올 때마다 반드시 손잡이를 꽉 잡으십시오. 아주 가벼운 미끄러짐 하나가 고관절 수술이나 심지어는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직후나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목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로 몰리는데 이때는 이미 몸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욕실에 들어가 특히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혈액이 더욱 분산되고 심장과 뇌가 산소 부족에 시달리며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술은 더 위험합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어지럼증을 일으킵니다. 욕실에서의 실신이나 낙상의 공통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술을 마신 후 목욕입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물을 아주 뜨겁게 틀어야 깨끗하고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야말로 심장과 혈관에 가장 큰 충격입니다. 차가운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뜨거운 물을 끼얹으면 심장은 급격히 수축하며 적응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은 버틸 수 있지만 60세 이상이라면 그것이 바로 실신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37-39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고 발부터 차례대로 적신 뒤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머리나 가슴에 곧바로 끼얹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안전의 열쇠는 갑작스러움이 아니라 부드러움입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목욕 시간입니다. 너무 늦은 밤이나 몸이 지나치게 피곤할 때는 절대 목욕하지 마십시오. 많은 노인들이 TV 프로그램을 다 보고 자정 무렵에야 욕실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늦은 밤에는 혈압이 낮아지고 맥박이 느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욕실에 들어가면 차가운 공기와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겹쳐 몸이 갑작스러운 쇼크를 받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뇌졸중 사례가 밤중에 욕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 약 2시간, 몸이 편안하면서도 에너지가 충분할 때, 즉 저녁 이른 시간입니다.
특히 밤 9시 이후에는 목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런 작은 주의사항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대답합니다. 바로 그런 작은 것들이 독립적인 삶과 의존적인 삶을 가르는 차이를 만든다고.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물의 온도, 목욕 시간 다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욕실에서 단 한 번의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져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 남은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욕실은 수명을 결정하는 곳이다. 그들은 욕실에 들어가고 나오는 순간조차 전쟁터에 나서는 것처럼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서두르는 습관이 있고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의 몸은 30세의 몸과 다릅니다. 미끄러짐은 예고하지 않고 심혈관 쇼크도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후회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직 손잡이가 없다면 설치하십시오.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까십시오. 물은 편안한 온도의 따뜻함으로 조절하십시오. 목욕 시간은 올바르게 선택하십시오. 이 작은 행동들이 바로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욕실에서 안전해야만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몸의 5가지 황금 부위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길고 건강하며 맑은 수명을 향한 길이 눈앞에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함께 몸의 황금 부위와 일상 속 안전수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보태어 여러분의 건강 그림을 완전하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리는 욕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물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마치 논밭과 같아서 물이 부족하면 흙은 메말라 가고 나무와 풀은 시들어 버립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물을 마시면 혈액이 잘 돌고 소화가 원활하며 두뇌도 맑아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지만 사실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몸이 심각하게 탈수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목이 마르지 않아도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둘째, 가벼운 운동이야말로 우리 몸에 기름이 굳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무거운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집 주위를 15분 산책하고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관절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무릎은 부드러워지고 혈관은 시원하게 열립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면입니다. 일찍 자고 충분히 자고 깊이 자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 가장 값싼 보약입니다. 수많은 질병은 밤늦게까지 깨어 몸을 혹사시키는 데서 비롯됩니다. 제때 잠을 자도록 하여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에너지가 가득 차 있도록 하십시오. 정기 건강검진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혈압, 당뇨, 암 같은 무서운 질병들은 뚜렷한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단 한 번의 혈액 검사, 혈압 측정, X선 촬영이 여러분을 큰 위험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병이 뚜렷해지고 나서 치료하려 하면 그것은 이미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또 하나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경고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몸을 자극하는 동작을 반드시 가볍게 하셔봐야 합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오래 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악기와 같아서 올바른 줄만 튕기면 울림이 저절로 퍼져나갑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노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년층,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 혹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누구라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혈액순환이 필요하고 편안한 수면이 필요하며 이완된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전해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목욕을 하고 각자 자신의 몸에서 5가지 황금 부위를 챙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한번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한국의 60대, 70대, 심지어 90대 어르신들이 여전히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손잡이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 말입니다. 노년이 더 이상 질병과 동의어가 아니라 경험과 활력이 어우러진 찬란한 시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노인 세대 전체가 건강하다면 의료 부담은 줄어들고 가족의 걱정도 덜어지며
사회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긴 삶을 살되 끝까지 온전하고 평안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각 개인이 가장 작은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한다면 언젠가 거리와 공원, 시장 곳곳에서 여전히 민첩하고 또렷하며 행복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것은 건강이 특권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의 결실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이 그 결실을 뿌리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몸의 5가지 황금 부위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익숙해 보이지만 사실은 건강과 수명을 쥐고 있는 열쇠였던 곳들입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기억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 수천 개의 신경이 내장과 연결되어 있는 곳. 손을 돌보면 단순히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 잘 되고 혈액이 원활히 흐릅니다. 오금, 몸의 독소 배출구. 매일 풀어주면 다리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붓기와 통증이 줄어들며 걸음걸이가 가벼워집니다. 사타구니, 상체와 하체의 혈액이 만나는 교차로. 따뜻하게 유지하고 제대로 자극하면 몸은 유연하고 따뜻해지며 야간요가 줄고 지속적인 활동력이 유지됩니다. 목덜미, 뇌로 가는 유일한 혈액 통로. 막힘이 없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또렷해지며 건망증과 치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치, 몸의 중앙 보일러. 숙명과 마음의 평안을 좌우하는 자리로 잘 관리하면 깊은 잠, 원활한 소화, 안정된 정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 5분, 바로 목욕 시간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먼저 따뜻한 물을 손에 흘려보내고 가볍게 두드리며 몇 초간 혈자리를 눌러주세요. 이어서 무릎 뒤 오금에 물을 쐬외어주고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여 림프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 따뜻한 물을 사타구니에 흘려보내고 눌러주고 쓸어내리며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합니다. 이제 목덜미로 올라가 뜨거운 물줄기로 뻣뻣함을 풀어주고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따뜻해졌을 때 손을 명치에 올려 원을 그리며 호흡을 깊게 합니다. 단 5분? 이 순서를 따라하면 여러분의 몸은 마치 기름칠 땐 기계처럼 다시 작동을 시작하여 부드럽고 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매일 목욕 시간에 5분만 관리하면 여러분은 10년의 수명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자유롭게 걷고 노년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즐기며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자녀에게 짐이 되어 안아주고 먹여주고 걸음을 돕게 만들고 싶은가? 아니면 당당하고 강하게 손주와 산책하고 요리하고 함께 놀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 선택권은 바로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결심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밤 목욕에서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달라지는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친구와 가족에게 나누어 여러분뿐 아니라 한국의 60대, 70대, 80대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단 5분. 하지만 그 5분이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20년을 더 건네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다리 위를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이나 이 비법을 적용하면서 겪은 경험을 저와 모두와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릴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건강과 장수의 비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종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 여러분의 황금 같은 수명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